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준동사라는 것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동사 공부를 해볼 건데, 준동사라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동사에 준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주어 동사 하는 이 절의 체계를 요 동사를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준동사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준동사라는 것으로. 물론 요 주어도 준동사의 형태가 바뀌면서 이 주어도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서 준동사라는 거,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준동사라고 바꾼다라고 하면 이렇게 절의 체계를 가진 것을 구의 체계로 바꾼다는 의미도 되고, 또 동사로서 활용이 되는, 품사로 보면 동사로서 활용이 되는 걸 동사로서 활용하지 않고 다른 품사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동사는 동사를 파생시켜서 형태를 바꾸어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쓸 거야 라고 동사의 형태를 바꾸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원래 동사가 준동사로 바뀌면 원래 동사의 주어인 이 주어가 또 같이 바뀌어야 되고 이 주어를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주어와 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semantic subject라고 하는데, 의미상의 주어. 자, 중요한 건 이 동사를 바꾸어서 다른 품사로 쓰기 위한 준동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동사를 바꾸어서 준동사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동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그죠? 동명사. 원형에다가 이 원형을 ing를 붙여서 이렇게 활용해서 명사화 시키는 겁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동사의 명사화라는 뜻이죠. 또 분사라고 하는 게 있죠. 분사는 형태가 두 개예요. 이게 요놈과 형태가 같은 ing가 붙은 이건데, 이건 분사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요 동사의 형태를 과거 분사 형태로 바꾼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의 활용 의미는 형용사로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정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사.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부정사 형태는 to라고 하는 걸 붙이고 원형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to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동사를 쓸 때 이 체계를 어떻게도 가지고 썼냐 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조동사라고 하는 걸 쓰고서 동사 원형을 써서 동사의 구조가 이 형태, 이 구조가 조동사가 있는 이 구조일 수가 있어요. 그냥 동사만 있는 구조를 파생시켜서 동명사나 분사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조동사가 있는 동사를 파생을 시켜서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조동사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한 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6가지의 해석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서법, 뭐가 있었어요? 서법에 미경추요법, 감동가능, 명필강수, 충고제의, 허기유가, 허당이부가라는 26가지의 서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 의미가 1이 들어갔어. 뭔지 몰라 지금.
뭔지 몰라. 뭔지 모른다고. 서법이 들어갔어요. 그 서법 보택이 또 들어갔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부정사를, 자, 이 자리가 만약에 부정사로 바뀌는 자리면 부정사를 다시 동사로 만들 때, 즉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동사를 찾아야 돼요. 어떤 조동사인가. 즉 구를 절로 바꿀 때 이 조동사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답답하게 하고 깝깝하게 하지요. 근데 정리를 잘 해놓게 되면 어려울 게 없다. 어려울 게 없으면 논리가 이렇기 때문에. 다만 이 뜻이 뭔가는 문장상에서 잘 뜻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여러분들 공부 자료에 문장 전환이라고 하는 데에 일일이 선생님이 전환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 조동사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이 서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해서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게 있는데 이 부정사는 요거의 파생이다. 요 내용을 조금 알고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어요. 우리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준동사 파트는 많은 그 선생님들이나 또는 문법 책에 많은 양을 할애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 세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자,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교재에 다 있으니까 양도 많이 있지요. 선생님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준동사로서 묶어서 비교 설명을 하고 우리말과 더불어서 같이 비교 설명을 한번 하고 정리를 하고 뜻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선생님하고 하나씩 해보죠. 자, 동사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원래 뜻을 파생시킨 파생 형태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파생시킬래? 어떤 형태로? 파생 형태는, 자, 먹다라는 말로 해볼 거예요. 먹다를 우리말로 먼저 하면 먹다를 어떻게 먹음이라든가 먹기라든가 또는 먹을 것이라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파생하는 거. 그러면 동사를 어떤 품사로 파생시키고 있을까요? 명사라고 하는 품사로 파생을 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걸 뭐 용법이라고 그러면은 또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명사는 우리 문장의 사요소의 주목보 자리에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로 쓰기 위해서, 동사를 명사 자리에 쓰기 위해서 파생을 시켰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제 영어에서 그러면 준동사는 자, 어떤 걸로 파생이 되느냐? 준동사의 부정사라는 것으로 파생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동명사라는 것으로 파생을 시킬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 보면 it을, 자, 주어 자리에 쓰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 간단한 뭐 예문을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면, it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주어 자리에 썼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많은 예문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간단하게 또 동명사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파생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사용하는 부정사와 동명사로 파생이 됐다.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먹는 먹을 해봐요. 요건 형용사로 파생을 시킨 거고, 맞나요? 형용사로 파생시킨 거고, 이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이고 보어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명사가 있으면 먹다라는 말을 써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먹을 음식이 되죠. 또 보어로서만의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는 뭐뭐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는 먹은 것 같아, 먹을 것 같아. 만약 후술, 음식을 이렇게 보호 자리에, 주어 동사 보호 자리에 활용을 한다. 부정사를. 이것은 부정사가 합니다. 부정사가 한다. 부정사. 그 다음에 먹고 있는 해보자고. 이것도 형용사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할 거고요. 이것은 먹고 있는 하는 진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분사가 합니다. 분사인데 지금 형태가 현재 분사네요. 현재 분사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 소년 하면 먹고 있는 소년에서 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boy is eating 하면 그 소년은 먹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eating을 분사로 파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식 자리와 서술 보호 자리에 활용하고 있다. 요거에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 먹히는 그랬어요. 이것도 형용사로 지금 활용하고 형용사로 파생이 된 거고 마찬가지죠. 명사 수식이나 보호가 된다. 이것도 분사가 하지요. 형태를 봤을 때, 그 의미를 봤을 때 과거 분사가 영어에서는 과거 분사가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eaten leaves 그러면 먹힌 나뭇잎 뭐 이렇게 되겠고 leaves are eaten 그러면 나뭇잎이 먹혔네요. 보호자이죠. 이건 수식이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번에는 먹기에 있어 라고 해봐요. 조금 어려운 파생인데 먹는 데 있어 이랬다고 봐요. 이것은 부수적인 부가어, 부사로 지금 파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품사로 보면 품사로 이거의 역할은 주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부정사가 합니다. 부정사가 한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잘 풀어줘. 이 음식은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음식은 좋다. to eat 이랬어요. 이 음식은 먹는 데 있어서 먹기가 좋아 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좀 쉽네, 그죠? 이것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이거 있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어가 있을 때 보어에 형용사가 오고 또 명사가 올 때 이 형용사가 오는 이것을 수식하는 것은 이 절액책에는 형용사를 수식 못한다라고 문장 도해에서 애초에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형용사 수식하는 이 부정사가 원래는 이게 절이었어요. 절. 이 모습이 있는 것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절은 없다라는 그 논리에 이게 수식하면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마치 해석은 먹기에 좋은 해서 수식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주제를 나타내는 부정사다. 부사적 용법이다 고로.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고로 이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형태소예요. 자, 조심하시고. 자, 주제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먹으려고 그랬다고 봐요. 먹으려고. 이것도 부사로 파생이 되는 거면서 이것은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네요. 목적. 목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부정사죠. 부정사가 하고. 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먹으려고 일하죠. 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먹게 되어 이렇게 먹게 되어 역시 부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사고 결과입니다. 역시 부정사가 하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는 자라서 음식을 먹게 됐네요. 이걸 넣으면 더 좋네요. 그는 자라서 스스로 음식을 먹게 되었네요.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입니다. 해석이 결과를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먹기까지 그래요. 정도를 나타내고 부가어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사죠. 그래서 부정사가 이거라요. 부정사가 이거. 그것도 그럼 배가 고프네요. 아주. 이렇게 된다면 자, 그는 많은 음식을 먹을 만큼 그렇게 배가 고파. 많은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고프다라는 말이죠. 정도를 나타내는 부정사입니다.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먹으면 그래보자. 이번에 조건을 나타내는 거. 자, 부가어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조건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부정사가 합니다. 부정사가 한다. 또 조건을 나타내는 것은 분사라는 것도 그걸 해요. 분사라는 것도 하는데 특히 분사 구문에서 합니다. 분사 구문에서. 자, 저걸 나타내는 거. 자, 먹는다면 그래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정도 해볼까요? 자, 그 음식을 먹는다면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이죠. 그 음식을 먹으면 좋아질 거야.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쉽죠? 뭐 여기 앞에 eating 거예요. eating 하면 그 음식을 먹는다면 분사구문은 조건을 나타내는 용법을 하고 있어요. 분사구문은. 그러니까 eat이라는 동사를 파생시켜서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로 만들어서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로 활용한다. 동사를 다른 품사처럼 쓴다. 여기서는 부사처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사처럼. 먹음에도 그래요. 자, 이것도 부가어로서 부사로 쓰려고 그러고 해석상 양보입니다. 양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사가 할 거고 이것도 분사도 이걸 안 해요. 역시 분사 구문에서 먹음에도. 자, 그는 음식을 많이 먹었음에도 배가 고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치 그래도 되고요. 그것을 먹었음에도 여전히 배가 고파.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이 한다고 했으니까 분사로 만들면 돼요. eating, eat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양보를 나타내는 부정사로 활용한 거 분사구문으로서 표현한 거다. 양보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먹기 때문에 자, 부가어로 쓰려고 그러고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부정사가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분사가 이 표현을 합니다. 역시 분사 구문에서 자, 분사 구문에서 한다. 자, 부정사로 먼저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다. 계속 it로 이렇게 하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 왜? 그것을 먹어서 기뻐. 이걸 뭐라 그래? 감정의 원인이 되는 원인도 이유죠. to it이 이 감정의 원인이 되는 부정사예요. 부사적 용법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한번 해봐.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감정의 원인이 되고요. 그것을 먹다니 난 참 복이 많다. 행운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판단하죠. 자기가. 부정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라고 하는 것을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라고 이유, 원인, 근거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해가 좀 되니까 이해가. 또 eating enough. I am full.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배불러, 꽉 찼어 그런 말일 때 이때 요놈은 분사 구문의 그 현재 분사를 써서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배불러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먹을 때 해봐요. 먹을 때 해봐요.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부가어로 쓰려고 마찬가지로 하는 거고, 부정사는 못하고 분사가 해요. 역시 분사 구문이라는 데서 표현한다고. 시간을 나타내는 거. 또 써보면 여기서 음식을 먹을 때 이 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보면 음식을 먹을 때 나는 TV를 봤어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저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요, 또 몇 개 표현이 더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먹을 때라고 하는 게 있고 먹는 동안 할 때도 있고 먹은 후 먹고 나서 할 때도 있어요. 먹고 나서 할 때도. 이것을 구분하면 요것은 시간이고 이렇게 시간이고 요것은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시 상황. 동시 상황, 동시 동작 같은 말이에요. 어떤 그 책에는 또 어떤 성경은 부대 상황이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또 요것은 뭐뭐 한 후, 뭐뭐 하고 나서 뭐 이런 것도 되고, 뭐뭐 하고 나서 그리고 뭐뭐 하다 해서 연속이에요. 시간상의 연속. 혹은 시간 표현의 계속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법이야. 다 시간으로 들어가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같이 이해를 하면 이것을 해석할 때 보세요. 나는 TV를 보는 거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했을 때는 동시상으로 해석한 거예요. 똑같은 부분을 음식을 먹을 때 그랬으면 시간으로 해석한 거예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뭐 and를 붙이거나 나중에 저를 만들 때 다른 after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쓰게 되면 이것이 먼저고 바로 그 다음에 여기 일어난 연속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다 시간 표현법들이에요. 그것을 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동시 상황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이 요놈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요. 자, 이것을 조금 지저분해지나요? 조금 지저분해질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표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도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라는 게 있고 동명사라는 게 있고 분사라는 게 있고 다 어디서 나왔어? 동사를 파생시켜서 나왔는데 역할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조금 틀리 예문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부사 역할이죠. 같은 거예요. 이게 부사. 즉
부가어라는 겁니다. 부가어. 부가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비교해서 보자라는 거죠. 통으로 보자. 그랬을 때 부정사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부정사의 역할들이 보이잖아요. 또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 하나밖에 없지요. 당연한 거고 분사는 형용사로 활용을 하면서 특히나 부가어가 될 때에는 분사 구문으로서 6가지의 상황에서 그 6가지의 조건에서 부가어로 나타난다라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법적 설명이나 모든 예문을 분석하고 나중에 결론을 이루면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그러면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와 더불어서 이 3가지를 지금 이렇게 정리는 했고요. 정리는 했고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를 판단하는 걸 조금 한번 보고 준동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어 동사 체계에서 이것을 준동사로 바꾸게 되면 준동사로 파생시키게 되면 요놈은 의미상의 주어로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돼야 되고 자 동사의 특징 중에 절대로 지켜져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2가지가 주어를 갖고 시제를 갖는다라는 말을 동사 설명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준동사가 주어는 이렇게 왔고 시제도 같이 와야 돼요. 어떻게 오느냐 그걸 가지고 단순형 완료형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을 다시 조금 우리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선생님 다시 그것을 표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종류를 보고 준동사의 종류입니다.